2003년 7월 17일 밤 11시 30분경 29살의 여성 최 씨는 친정집에 아이를 맡기고 자신의 생일 파티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실종된 거예요. 최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노원역 근처. 그리고 약 일주일 정도가 더 지난 2003년 7월 29일 밤 11시 20분경 회사를 퇴근한 후에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는 중이었던 당시 24살 여성 이 씨가 성동구 용담역 근처에서 또다시 실종이 됩니다. 이때 당시의 경찰은요, 이 두 실종 사건이 전혀 서로 관련 없는 각각 다른 사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공통점이 서로 너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일주일도 안 된 2003년 8월 1일 오전 9시 30분경 구리시 갈매동 편도 1차선 옆 농수로에서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고 있었던 농민 김 씨는 볼일을 보다 시겁합니다. 왜? 막 잘 싸고 있는데 옆에 저게 동물 사체인가? 저거 뭐야? 잘 보니까 사람이네. 소변 보다가 젊은 여성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바로 실종자와 시신의 지문을 일일이 대조했고 그 결과 며칠 전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던 도중 실종된 24살 이 씨 여성이라는 걸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10일 뒤인 8월 11일 포천시 소읍 고모 3리에 위치한 고모리 저수지 수풀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낚시꾼에 의해 발견됩니다. 당시 시신 상태는 거의 100골만 남아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이때 시신의 신원은 해가 바뀐 2004년이 될 때까지 밝혀내지 못합니다. 해가 바뀌고 나서야 수도권의 실종자 가족들과 유전자 대조를 통해 결론적으로는 이 시신이 자신의 생일 파티를 가던 도중 실종된 최 씨임이 밝혀졌어요.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실종된 이후에 경찰이 두 사람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것들을 조사했는데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한 ATM기에서 돈을 빼려 했던 기록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바로 해당 ATM기의 CCTV를 딱 확인했는데 어라? 카드의 주인인 피해 여성이 아닌 모자를 푹 눌러 쓴 의문의 남자가 이 여성들의 카드로 돈을 빼려고 한 게 찍혀 있는 겁니다. 아니 빼지도 못했어요. 빼려고 비밀번호 누르고 시도했는데 계속 비밀번호가 틀리다네. 결론은 이 의문의 남성은 사망한 피해 여성의 카드로 돈을 인출 시도하다 실패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 남자는 뭐길래 피해 여성의 카드를 들고 있었으며 비밀번호조차 몰라 어영부영 돌아간 걸까? 이 남자가 살인범, 범인이지 않는 한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 이놈이 여성들을 납치하고 카드를 훔치는 과정에서 여성들한테 비밀번호를 물어봤고 비밀번호를 딱 받고 나서 목적을 달성했으니 바로 죽였구나. 그리고 나서 돈을 빼려고 왔는데 말해준 비번이 아니라네. 비밀번호가 계속 틀려. 아이씨, 이렇게 된 게 아니었을까. 거기다 두 시신은 공통적으로 허벅지와 가슴에 흉기에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목에는 눌린 자국까지. 아무래도 경찰은 두 여성이 납치당하자마자 얼마 안가 살해당하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이 씨 여성의 시신은 신발이 없었어요. 거기다 등에 끌린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즉 다른 곳에서 살해당한 뒤에 이곳에 유기됐구나. 그리고 인출기의 CCTV를 확인하는데 피해자 두 여성의 카드로 인출 시도한 이 남자의 인상착의가 똑같아. 이것 때문에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구나 라는 걸 경찰이 캐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국가수 영상 분석 결과도 동일인. 사건이 일어났던 이때 수상한 남자를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목격자는 바로 이 씨의 시신을 제일 처음 발견했던 최초 시신 발견인 오줌 누다가 발견한 농민 김 씨였는데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이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 쪽을 기웃기웃거리면서 한참을 쳐다보다 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서 시신이 나올진 몰랐으니까 그냥 저 사람 뭐야? 했는데 나중에 시신이 딱 나와 버리니까 이 남자가 영 걸렸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남자가 좀 이상했다. 두 여자가 살해당했습니다. 연쇄살인. 하지만 18년 하고도 더 지난 현재까지도 CCTV에 이렇게 버젓이 찍혀 있음에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두 사건을 끝으로 더 이상의 유사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일어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범행은 또 했는데 캐치하지 못한 건지는 모르는 거죠. 여튼 옆에 CCTV에 찍힌 용의자는 추정컨대 2003년 당시 40대 초반으로 추정이 되고 현재는 58세 이상, 60세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키는 170 전후. 얼굴은 가려져 있긴 하지만 보시면 바짝 마른 편은 아닌 듯해요. 약간 통통한 체격이지 않을까. 범인은 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납치한 뒤에 카드를 빼앗았고 그 후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그의 행동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즉 계획적인. 처음부터 죽일 생각으로 이를 벌인 걸로 추정되는데 범행의 목적은 당연히 돈이었을 거예요. 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에 바로 살해. 그렇다면 이 피해 여성을 어떻게 자신의 차에 태웠을까요? 이 최 씨 여성은 아이를 맡기고 자신의 생일 파티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노원역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됐어요. 어떻게 범인은 이 여성을 차에 태웠을까? 이 씨 여성 또한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성이다 보니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처음 보는 남자가 차를 쓱 끌고 와서 태워줄게요. 어디까지 가요? 그 말에 그냥 탄다? 솔직히 그럴 여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차에 태웠을까? 제가 예전에 강호순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옆에 이제 느낌표를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이 강호순 같은 경우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범행을 했습니다. 이때 강호순은 그냥 타라고 하면 안 타니까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저 길 좀 물어볼게요. 저 이쪽 길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디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길을 알면 알려줍니다. 거기는 여기서 쭉 가시다가 우회전 하시고 거기서 또 좌회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또 강호수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길이 처음이라 말로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같은 방향까지만 좀 같이 타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피해자들을 차에 태웠거든요. 이 범인 또한 이렇게 했는지 어떤지는 몰라요. 막말로 그냥 막가파로 여자가 있다 싶으니까 바로 내려서 그냥 머리 붙잡고 차에 밀어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두 피해자들은 모두 저녁 11시 30분경에 실종됐어요. 장소는 노원역 근처, 그리고 용담역 근처, 역 근처였습니다. 그냥 딱 들으면 역 근처였으니까 왔다 갔다 사람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역 근처니까 가게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시간이 11시 반이었잖아요. 이 피해자들이 사라진 곳들이 밤이 되면 인적이 전혀 없는 어두운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강제로 그냥 납치하듯 끌고 갔을 수도 있겠죠. 강제로 납치하듯 태웠다면 이 여성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소가 저녁엔 인적이 드물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조차 아무도 듣지 못했던 걸까요? 도대체 범인은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차에 태웠던 걸까요?
또한 두 여성의 시신은 굉장히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구리시 갈매동 편도 1차선 옆 농수로에서 이씨 여성이 발견됐고, 포천시 소읍 고모 3리에 위치한 고모리 저수지 수풀에서 최씨 여성이 발견됐어요. 외지인들은 잘 알 수 없는 곳, 즉 범인은 경기 북부 지역에 연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 이 범인은 피해자들의 카드를 가지고 서울 성북구 지역에서 돈을 뽑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낀 채로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즉 이 범인은 경기 북부 지역 그리고 성북구 지역에 익숙한 사람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익숙한 사람, 연고가 있는 사람, 하지만 범행 당시 거기에 살고 있진 않았던 사람. 아니, 솔직히 우리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뽑은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버젓이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A팀기로 가서 돈을 뽑는다? 저라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뽑을 것 같은데. 시신 유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 내가 알고 있는 외진 곳 말고 멀리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살았던 고향, 그 고향 근처의 외진 곳,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 근처의 외진 곳에다가 묻으면 내가 쉽게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엄청 옛날 고향, 옛 고향의 외진 곳을 찾아내서 그곳에 묻고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멀리 떨어진 ATM기로 가서 돈을 뽑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범죄 심리학자 말에 의하면 이 범인은 조심성이 많고 꼼꼼한 데다 폐쇄적이고 소심하며 겁 많은 성격으로 추정된다 합니다. 의사소통과 사교성, 대인관계가 부족하고 일용직으로 노동하고 있을 걸로 보이며 돈이 떨어지면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즉 재범 가능성이 높다. 오랜 기간 동안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다 보니 죽은 거 아니냐, 자살한 거 아니냐 라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두 여성을 무참히 죽인 남자예요. 그런 남자가 피해자한테 미안해서 죄책감에 스스로 자살을 한다? 그럴 일은 더더욱 없지 않을까. 아니면 돈에 쪼달려서 살기 힘들어서 자살? 만약 돈에 쪼달리고 살기 힘들었다면 이 범인의 특성을 봤을 때 또다시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또 살인을 저지르면 저질렀지 돈이 없어 힘들다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범행을 하면 했지. 현재도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정체를 숨긴 채 도피 생활 중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찰은 이 두 살인사건 이외에 비슷한 사건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 범인 살인을 멈추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돈이라는 게 늘 부족하잖아요. 거기다 이 범인은 이 두 명을 죽이고 목적인 돈을 뽑기 위해서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쨌어요? 실패했잖아요. 돈을 못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 그대로 범행을 멈춘 게 아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지,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돈을 뺏어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또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2번 범행을 했는데 자기 딴에는 실패한 거잖아요. 살인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목적인 돈을 못 가져왔으니까. 실패했으니까 그냥 안 할란다 하고 포기했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또다시 범행을 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지역,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은 걸 보면 정말 일용직 일을 하면서 숨어 있거나
이미 다른 살인사건으로 수감돼서 감옥에 있는 건 아닐까. 정말 돈이라는 건 차고 넘쳐도 늘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 두 피해 여성의 카드로 돈 인출을 했어요. 그런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범행을 계속 했을 것 같고, 이제 인출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범행은 계속 했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다행히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언제든 잡히기만 하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쓴 채 자취를 감춰버린 이 살인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늦더라도 꼭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제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현재 2022년 2월부터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 CCTV에 범인 모습이 낯이 익다,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 용의자의 신변을 알고 있으신 분은 구리경찰서 혹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늦은 저녁 서울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납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